오일이 누유가 돼가지고 타이밍 카바를 교환하시고 가셨거든요. 그 후에 다시 재입고가 되셨어요. 이게 부동액이거든요. 냉각수 라인인데 기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이런 상태라 이제 입고가 되셨어요. 냉각수가 이렇게 섞이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누유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오일하고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은 찾아야 되니까 차 떠가지고 한번 오일 종류를 한번 뽑아 볼게요. 아 진짜 심하게 섞였어 이거. 일단은 오일 한번 빼봅시다. 차 떠가지고 오일 한번 빼보자. 캡이 약간 누렇네. 엔진 오일하고 섞인 것 같긴 한데 뭐야 뭐가 이렇게 떨어. 우와 씨, 오일 왜 이렇게 많이 새? 오일이 엄청 새는구나. 드레인을 하는데 엔진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진 오일 먼저 빼보자. 엔진 오일 색깔 한번 보고. 오일에는 별로 안 섞여 보인다. 엔진 오일하고 섞였어도 물에만 오일이 묻고 오일에는 물이 좀 적게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오일을 봤을 때는 물이 섞여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 형상인데 미션 오일도 한번 빼볼게요. 미션 오일은 전혀 기미가 없네. 오일로 봐서는 모르겠다. 엔진 탈거해서 헤드 가스켓이나 그쪽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냉각수랑 오일이 같이 들어가는 자리,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엔진이죠. 엔진의 헤드 가스켓이 터지면 오일 라인과 냉각수 라인이 터지면서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오일 쿨러가 있을 수 있어요. 엔진 오일 쿨러에서 냉각수랑 같이 지나다니면서 섞이는 케이스. 또 하나는 미션 오일 쿨러가 또 있어요. 오토 미션이다 보니까 미션 오일을 시키기 위해서 쿨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쿨링하는 곳에 미션 오일이 지나가고 냉각수가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섞여 있을 거예요. 오우 씨, 토크 잘 봤네? 가스켓이 터진 게 아닌가? 아, 얘 약간 약하다. 뒤에 두 개가 볼트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 색깔이 약간 이상하지. 얘 두 개, 이게 뒤에 두 개거든. 어디 보자. 가스켓이 터진 데가 이렇게 눈에 딱 띄는 데가 없는데, 여기가 오일 라인이고 여기가 터져야 되는데 여기도 오일 라인이고 터진 데가 없는데? 없어. 여기 터졌네. 여기가 지금 오일 라인이고 여기도 오일 라인, 여기도 오일 라인인데 지금 여기가 가스켓이 터져 있는 흔적이 있어요. 여긴 다 안 터져 있는데 여기가 물, 여기가 오일, 요 벽이 터진 거예요. 지금 요 사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섞인 거예요. 여기는 아예 안 터졌고 여기가 지금 터졌어. 내가 아까 볼트 풀 때 여기가 토크가 약간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왜 이거를 임팩으로 안 풀었냐 하면, 임팩으로 풀어도 풀리는데 사람 손으로 풀면서 각 토크가 얼마나 받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건데, 제가 아까 풀 때 여기 약간 조금 토크가 안 받는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자리. 얘 약간 약하다. 사람이 느낌이 제일 정확해. 그치? 네. 내가 딱 찍었지? 내가 찍는 거 잘해. 내 찍기로 여지껏 살아남았어 지금, 정비를.
지금 여기가 눈으로 봐도 정말 조금 터졌는데 이게 되게 벽이 얇네. 요 오일 라인과 물 라인이 다른 차에 비해서 유독 얇은 게 느껴져요. 요 벽 두께가. 아무튼 뭐 쓸데없이 뜯은 건 아니다. 여기서 위안을 갖자. 헤드 가스켓의 문제로 터졌어요. 이거 작업할 때 여기를 평탄화하고 코퍼 스프레이 좀 듬뿍 뿌려가지고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딱 약하게 생겼다. 아직 살아있다니까. 네,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예전 목소리가 아니라도 이해해 주세요. 목이 갔어도 기분이 좋다. 일단 원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작업할 때. 그래야 이 작업이 끝나고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아니면 계속 뜯으면서도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인을 찾았어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전부터 오일 소모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엔진을 내려서 수리를 하실까 말까를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이번 참에 그냥 엔진 탈거해서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까지 전부 다 해서 오일 소모되는 부분을 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를 하냐면 피스톤 빼고 피스톤 신품 갖다 꽂고 가이드실 바꾸고 해서 오일 소모되는 것까지 수리를 해야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새 엔진 때부터 오일을 좀 먹는 경향이 있어서 교환을 해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이게 좀 심할 때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차들은 한 300-400km에 1리터씩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3-4천이 아니라 300-400. 주유할 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돼. 그 정도로 심했던 엔진이라 일단 원인 찾았으니까 피스톤 올 때까지 대기. 부품 오고 난 다음에 작업을 이어가야 돼요. 일단 세척하고 뭐 헤드 쪽은 먼저 가이드실하고 수리를 해놔야겠죠. 오일은 안 샜네. 다 폭스바겐 엔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돼요. 이게 다 파먹어. 녹이 발생되면서 이게 문제야. 부동액들이 산도가 높아지고 녹이 발생이 되는 거라. 이렇게 뒤집어서 세척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폐수랑 오일을 하수구에 버리겠지라는 댓글이 있는데 밑에 다 받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좀 그렇게 안 버려. 이걸 하수구에 왜 버려. 다 폐기물 회사가 치워가는데. 여기에 섞였다는 거는 결국은 엔진 오일과 물이 섞였다는 얘기잖아. 이게 확실한 거지? 네. 자, 이제 피스톤을 빼보자. 내려놓을 수 있게 줄 빼죽한 거. 링도 올려있고 링 방향도 몰려있잖아. 네. 이 노란 표시가 된 부분이 냉수, 냉각수 라인에서 차가운 물이 다니는 구간이에요. 여기 찬물이 다니는 구간. 그래서 냉각이 된 물이 처음에 들어오는 구간이고, 이 라인은 냉각이 되고 뜨거워진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일로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와서 얘는 다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터져버리면 냉수와 온수가 섞여버려요. 차 자체에 당장에 큰 이상은 없는데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서로 섞이면서 뜨거운 물이 일로 들어가서 냉각이 안 되고 찬물이 일로 들어가 가지고 온도 조절이 잘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 구간이 터지면 안 돼요.
링홈은 거의 유격이 없는데. 30이네. 새거 한번 껴볼까? 깨지면 좋댄다. 깨지면 14일. 깨지면 14일. 여기로 넣어서 여기로 물을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일로 빠지게 해서 통에 받을 거예요. 냉각수 라인에도 오일이 믹스가 된 게 되게 많아요. 히타코어에 있는 엔진 오일이 믹스가 된 걸 빼내야 되거든요. 히타코어는 구멍이 작으니까 이렇게 압력으로 툭툭툭툭 쳐내면서 빼야 돼요. 자, 이게 거의 한 말 정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물 봐, 이 물. 이 기름기. 히타코어에 있던 오일이에요. 오일이 섞여서 히타코어에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세척을 안 하면 나중에 시타가 잘 안 나와요. 물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시타는 막 워터펌프로 강제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척을 다 해야 돼요. 이게 지금처럼 냉각수랑 엔진 오일이 믹스가 된 경우에 냉각 라인들은 히타코어라든지 라지에이터 코어가 구멍이 작거든요. 거기에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요.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순환이 잘 안 되고, 라지에이터도 오일이 있는 쪽을 빼고 없는 쪽으로 통과하니까 라지에이터의 냉각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히타코어 라지에이터를 전부 다 교환해야 맞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수리비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척해가지고 조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몇 달 타시다가 부동액을 한번 다시 교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남아있는 오일기가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올라올 거니까 그 부분들을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달 타다가 다시 한번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에 막아있던 부분에 이 기름때 봐. 지금 여기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 지금 여기. 이게 물 섞인 것들은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냥 조립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헤드 가스켓이 또 추후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뭐 바꾸면 안 좋은 게 뭐가 있겠냐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수리를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저 오일 떨어지는 거 봐. 한살 툭툭툭툭 더 세게, 더 세게 해봐. 잠깐만, 물기가 잘 안 나와. 피비온 좀만 섞자. 야, 이제 녹아서 나오잖아. 색깔이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물로 피비온이 들어가면서 녹아서 나와. 물에다가 오일 세척하는 약품 넣고 시동을 걸어. 그리고 시운전 충분히 한 다음에 부동액을 교환하자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빼고 그다음에 부동액으로 교환하면 되니까 몇 번 교환하면 돼. 차주분께서 이게 오일이 섞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만 이 차를 놔야 되나, 수리를 차라리 더 해서 좀 깔끔하게 탈까, 그걸 고민을 하시고, 오일이 냉각수랑 믹스가 되는 문제만 해결을 하기에는 헤드 작업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작업할 거면 오일 소모되는 것까지 같이 작업을 해달라고 이제 큰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예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호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뭐 호닝하면 실린더 라이너에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코팅 없어요. 코팅 없어. 걱정하지 말아요. 있는 차들은, 저기 진짜 고출력 차들 가끔 있는데 이거 없어 아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상처난 부분을 호닝으로 마무리했어요. 요거는 직경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로 갈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탠다드 사이즈를 그냥 껴도 돼요.
이 엔진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오일 소모되는 문제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았던 엔진이긴 한데, 엔진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드는 엔진인데 4기통 가솔린에 터보 달아놔가지고 2010년 초반에 나온 차량들인데 이렇게 잘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물론 블록 같은 경우는 뭐 주물 블록을 써가지고 원가를 절감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차량의 필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직분사 엔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초창기 때 만든 엔진 중에서는 너무 잘 만든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일이 소모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원래 새 차 때도 오일이 소모가 있어서 이 폭스바겐 차량들은 뒤에 오일 포켓이 따로 있어요. 오일을 집어넣는 포켓. 그래서 오일 1리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부족하면 넣어주라고 뒤에 오일 포켓이 있어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이게 지금 다 흑기지? 흑기 슬러지가 장난 아니네. 이게 밸브가 움직이는 구간을 잡아주는 게 가이드야. 밸브 가이드, 밸브를 잡아주는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 그리고 거기서 오일이 새지 않게 들어가는 게 이게 실, 이게 가이드 실. 새거 한번 봐봐. 프린스 거네. 에모사랑 똑같네. 아, 이 사이즈 봐봐. 이거 벌어진 사이즈. 새거는 빡빡하지, 잘 안 들어가 이거. 근데 헌거는 구멍이 사이즈가 거의 맞잖아. 고무로서의 역할이 다 된 거지. 여기구나. 자, 어디 보자. 새거 한번 껴볼까? 깨지면 좋댄다. 깨지면 14일. 링홈은 거의 유격이 없는데. 30이네. 들어가서 뻑뻑해. 거의 안 움직여 이게. 아까는 움직였거든. 아까는 0.30이 들어갔단 말이야. 얘를 낄까? 이게 여기 달았으면 이 간격이 넓어질 거고, 안 달았으면 간격이 좁아질 거고, 간격이 없으면 또 열팽창 했을 때 긁어버릴 거고.
이 베어링에 이물질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게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유격이 없으니까. 네네. 그럼 엔진이 붙어. 그게 없으면 엔진 붙는 거야. 뒤집어 보자고. 이 밸런스 왜 있는지 알지? 네네. 엔진의 왕복 운동으로 생기는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밸런스는. 여기 이제 블럭면들이 부식으로 인해서 이런데 곰보가 되게 많이 져 있어요. 곰보가 져 있는 거를 헤드 가스켓만 가지고 이게 딱 밀봉이 되기는 뭐 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실리콘을 살짝 얇게 좀 발라주고 조립을 하려고 해요. 원래 이제 헤드 가스켓에 실리콘을 잘 안 바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문제 없이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얇게 도포하고 손으로 펴 발라야 돼요. 살짝 발라주고. 사실 매뉴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들이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려면 이거 안 바르고 블록을 바꾸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얇게 파바르고 가스켓을 끼우면 이런 부위들이 누설이 조금 더 오래 누설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좀 벤츠 같은 경우 예전 차들은 헤드 가스켓에다가 실리콘을 바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바르면 안 된다 보다는 깨끗하게 좀 펼쳐서 바르면 돼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여기 오일 라인하고 냉각수 라인에 물이 섞이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실런트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가장 이 폭스바겐들 문제가 되는 요 라인, 온수가 섞이는 라인, 요 라인에 부식이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폭스바겐 차들이 다 이래요. 주물 블록들이. 요 푹푹 패인 면들이 실리콘으로 약간 메꿔질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많이 바르면 이제 요 라인들을 작은 구멍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도포한다는 느낌으로. 예, 이런 경우에 원래 이제 헤드 몇 년만 치고 블록도 연말에 쳐야 되는데 연말 치면 압축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고, 그러면 헤드 새거, 블록 새거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됐어. 재밌지 않아? 왜 웃는 거야? 바보 같아서? 재밌지 않아? 맨날 이거 엔진 조립하고 있어봐 무슨 재미가 있어. 이런 거라도 즐겨야지. 아까부터 일부러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종편이 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화난 것 같은데. 커버는 잘 닦았어요. 잘 닦고 이제 실리콘 발라서 조립해야 돼요. 이런데 실리콘이 잘 삐져나오고 있는지, 지금 여기도 보면 쭉 일자로 삐져나오잖아. 예. 이 삐져나오는 형상들을 보면서 줘야 돼. 이게 안 삐져나오면은 실리콘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삐져나오면 너무 많은 거거나. 그치? 네. 항상 보라고. 이거 얼마만 사겠냐? 이거요? 58,0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네가 쓰는 깔깔이도 그거보다 비싸요. 25만 원. 25만 원? 마킹은 나중에 내가 준 게 풀렸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각도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토크 쓰셨죠? 뭐 토크 쓰지 뭐. 그 사이에 어디 이렇게 낮은데 지나가시다가 긁혔나 보네. 요 오일팬은 지난번에 누유 작업하느라고 저희가 새 걸로 바꾼 거예요. 바꿨기 때문에 요번에는 가스켓만 교체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냉각수 제하는 워터펌프까지 교체했어요. 흡기랑 이런 데는 다 세척해서 조립했고, 체인이 하나가 잘못 와가지고 지금 체인 쪽을 조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조립하고, 체인이 오면 후딱 걸어가지고 엔진을 올리면 돼요. 플라이휠까지 준비해 놨거든요. 이 DCT 미션 같은 경우는 플라이휠 안에도 마모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라 그것도 신품으로 준비해 놨어요. 지금처럼 미션을 이렇게 분리해 놨을 때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스러스트 베어링까지. 이제 타이밍 체인을 전부 다 신품으로 교환을 했어요. 이 체인이 오래되면 얘도 늘어나고 하니까 타이밍 체인 교체하고, 가이드 레일 교환하고, 텐셔너도 다 신품으로 장착을 했어요. 요 밑에 됐어. 이렇게 하면 이제 장력이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 펌프 장력도 얘가 조정을 하고. 자, 골프 수리가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 1차적으로 시운전은 한번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냉각수를 물만 넣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오일이 많이 믹스가 돼가지고 냉각수 라인에 오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히타코어도 있을 거고 조금씩 남아있는 오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될 거라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일단 냉각수를 물만 넣었어요. 거기에 이제 오일 닦아내는 오일 클리너 젤을 같이 넣고서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기름이 좀 떠 있어요. 요걸 완전히 다 헹궈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같이 시운전을 한번 하고 요 구동액 냉각수를 다시 교환을 해서 요 기름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생성이 되진 않을 거니까 남아있는 기름때들, 엔진을 아무리 오래 깨끗하게 닦아도 그 내부에 조금씩 남아있는 오일때들이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행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일이 어느 정도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오일은 항상 위로 올라오잖아요, 물보다. 여기서 제거하고 다시 운행하고 제거하고 다시 운행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질 때까지. 일단 시운전 한번 해보자고요. 엔진 소리 너무 좋아. 가봅시다. 오, 딱 스타트하는 느낌이 완전히 좋은데. 차량에 지금 요 정도 작업을 하는 거는 진짜 큰 결심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차피 내린 김에 이제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미션에 플라이휠까지 같이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어차피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내린 김에 교체를 한 거고, 지금 출발할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DCT 미션은
이게 약간 좀 울컥거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엔진이 너무 부드러운데 필링 최고. 엔진 필링 최고. 엔진의 필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오일이 소모되는 거는 어차피 추후에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작업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차량 상태가 좋아. 필링 좋아. 벤츠가 안 부럽네. 벤츠의 필링과 비슷한데, 주행할 때 이렇게 작업하고 상태 좋으면 작업자가 시운전하면서 기분이 몹시 좋아져요. 지금 한 65km 정도 저희가 시운전을 한 거거든요. 낮에 짬짬이 계속 운행을 해보는데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나서 차주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냉각수에 기름이 믹스가 됐기 때문에 요 믹스된 것들이 완전히 빠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출고한 다음에 냉각수 캔만 계속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차주분께서는 이것 때문에 수리를 하셨으니까 기름때가 또 떠오르면 잘못 고쳤다고 생각을 하시기 좋거든요. 그걸 떠나서 냉각수 라인에 이 기름이 있으면 냉각수가 흘러가는데 방해 요인이 돼요. 냉각수관이 가늘기 때문에 가는관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냉각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또는 히타가 약하게 나오거나 그런 증상들이 발현될 수 있거든요. 오일 클리너를 넣어가지고 냉각수를 계속 클리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름기를 100%는 뺄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한 90% 이상은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 출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차주분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냉각수를 교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출고해도 되는데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출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엔진에 피스톤을 교환한 거기 때문에 피스톤 부분에 길이 좀 나야 돼요. 왜냐하면 피스톤 링과 이제 슬리브 사이에 어느 정도 처음에 초기 길이 나야 되는데 그때 급가속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상처나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살살살살살 오일이 계속 뿌려지면서 길이 좀 나야 돼요. 그 길이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좀 살살 운전을 해야 되고, 저도 역시 시운전하면서 살살 지금 몰고 있어요. 지금 2000rpm 웬만하면 안 넘기고 가속을 되게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 주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과속하지 말라는 게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의미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리 후에 뭐 몇 킬로를 달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150km, 뭐 160km 막 그런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엔진 회전수를 얘기해요. 엔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운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급가속. 속도를 안 올려도 급가속을 많이 하면 배려요. 그래서 새 차를 출고했을 때에도 새차 길들이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각 단에서 일정 RPM으로 변속이 되게 운행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속도보다는 RPM을 얼마나 부드럽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처음에 작업하고 나서는 쇳길이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예쁘게 길이 나야지 피스톤 링에서 먹는 소모량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냉각수 싹 교체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운전해서 온도를 올리고 또 시운전하고, 그거를 한 서너 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